네, 자 그러면은 379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 3번까지 전표 입력을 했는데요. 오늘 4번 유형상사의 10월 4일 거래를 한번 보실까요?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 200만원어치를 구입하고 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 거래에서는요. 상품 200만원을 구입하기로 한 거에 대한 것은 회계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 이거는 자산의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계 처리해야 되죠. 네, 그래서 계약금 10%만 전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선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 중에 선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계약금 관련 계정 과목을 막 양쪽 하나는 자산이고 하나는 부채인데 헷갈리게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이경숙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계정 과목이 무엇이었죠? 선급금이요. 선급금 맞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10%니까 20만원 자산 증가하고 대변에 현금 20만원 자산 감소하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월 4일 전표 입력해 볼까요? 현금 지급이니까 출금 전표로 해도 상관이 없죠. 자, 일반 전표 클릭하셔가지고 날짜는 10월 4일입니다. 자, 1번 출금 하시고 나서 선급금 131번이죠. 선급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는 반드시 코드란에다가 입력을 해서 코드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맘모스 네, 1121번이군요. 적요에는 상품 대금의 계약금이니까 1번에 적요를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번 하시고 자,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다 하셨죠? 자,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봅시다. 경기상사에서 상품 500만원을 경기상사에서 5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받았다. 자, 4일날 거하고 반대입니다. 요거 좀 문장이 좀 그런 경기상사에서가 아니라 애가 되겠죠. 경기상사에 상품 5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그쵸? 에서가 아니네요. 경기상사에 상품 5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그쵸?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받았으니까 현금 받았으니까 입금 전표로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입금 전표는 차변의 현금입니다. 그러면 대변의 계약금을 받았을 때 부채인데 부채인 경우에 계약금 계정 과목 알고 계시죠? 안효진 씨 계정 과목 뭘까요?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죠? 네, 선수금 부채입니다. 그리고 그 부채의 거래처는 경기상사로 코드로 입력합니다. 자, 입력합시다. 10월 5일 입금 입금 뭐 차변 현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정 코드에는 선수금 259번 거래처는 경기 코드에다 경기 입력해서 경기상사 131번 검색해 주시고 선수금을 받은 거니까
4번이네요. 적용은 매출 선수금 현금 수령이다. 금액은 500만 원이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급금 선수금 서로 반대입니다. 50만 원인데 10%. 예, 틀렸네요. 예, 50만 원입니다. 예, 분계할 때 금액이 틀리면 그 문제는 무조건 틀립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계약금 10%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네. 아주 잘 보셨어요. 자, 다음에 10월 6일 거를 보겠습니다. 10월 6일 거. 네. 자, 13분 오늘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 정신 맑을 때 또 인증샷을 네, 센터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인증샷 한번 찍겠습니다. 네. 새로 만들기에서 한번 이렇게 찍어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10월 6일 걸 보겠습니다.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자,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하고 그 차입금 증서 약정서를 쓰고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대여했으면 대여금이죠. 대여금. 네. 대여금. 그런데 대여금에는 말이죠. 대여금에는 장기간 대여하면 장기 대여금, 단기간 대여하면 단기 대여금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10개월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강경선님, 요건 장기 대여금으로 봐야 되나요? 단기 대여금으로 봐야 되나요? 10개월간 빌려준 건데. 단기 대여금. 그렇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그래서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현금을 빌려줬으니까 출금 전표로 하는 게 쉽겠네요. 자, 10월 6일 날짜 바꾸시고 구분은 1번 출금, 코드에서는 단기 대여금 114번,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금나라. 저교 밑에 보시면은 현금 단기 대여라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현금 단기 대여? 네, 그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게 안 먹혀? 네, 여기 있는 거요. 그래서 1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200만원. 그러면 밑에 분계 보시면 차변에 단기 대여금 200만원, 대변에 현금 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7일날 거래를 보실까요? 7일날 거래. 자, 7일 거래를 보시면 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6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 지급은 매월 30일 날 하기로 했고요. 자, 이자 지급에 관한 것은 오늘 회계 처리할 사항은 아니죠. 오늘 회계 처리할 사항은 보통예금에 2천만 원이 들어왔고 그 돈은 농협에서 빌린 돈이다 하는 내용을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은
자, 박미경님, 대변은 뭐가 돼야 될까요? 6개월간 빌렸을 때. 예? 단기 차입금. 예, 단기 차입금입니다.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증가를 시키는 거죠. 자, 10월 7일 전표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유예 날짜를 7일로 고치시고 3번 차변,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코드에서 서울은행 98001 확인하시고 밑에서는 뭐 저교에 이미 들어있는 거에서는 입력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교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네요. 농협 차입금 입금, 이렇게 농협 차입금이 입금된 거다. 자, 차변의 금액은 2천만원, 20 플러스 엔터. 대변 4번이죠.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260번. 거래처 농협이죠. 농협 저교 위에 거 엔터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아, 아니구나. 저교는 그냥 뭐 저교? 예. 저교 별로 적을 것이. 차입금 발생 시 보통이에요. 4번? 차입금 발생 시 보통 예입이다. 네, 4번 적용 넣어주는 게 가장 가까운 것 같네요. 네, 번호를 4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네, 금액은 2천만원.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변 보통예금 2천만원, 대변의 단기차입금 2천만원인데 보통예금은 서울은행, 단기차입금은 농협으로 거래처를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코드로 입력해야 돼요. 자, 10월 8일 걸 볼까요? 10월 8일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김영숙 사원이 지금 어디로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회사는 김영숙 사원에게 50만원을 지급했어요. 해당 요청을 처리하려며. 아, 이거 세리가 시리. 그래서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서 출장비를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오늘 김영숙 씨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출금 전표로 하면서 차변의 자산으로 잡는데, 요 자산의 계정가부 기억을 하고 있나요? 신현미 씨, 요거 뭘로 잡죠? 예, 출장비 주고 나서 회사는 이것을 무슨 계정과목으로 잡아요? 가지급금이요. 예, 맞습니다. 가지급금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지급금. 자, 입력합시다. 10월 8일이요. 10월 8일이요. 1번 출금. 그리고 가지. 거래처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김영숙. 이렇게요. 저교에서는 뭐 업무 가지급금 지급 뭐 2번 하셔도 되고 그냥 직접 출장비 가지급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2번 업무 가지급금 지급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금액은 50만원이죠.
네, 이렇게 차변의 가지급금 50만원, 대변의 현금 50만원, 이런 분계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문제 잘 나와요. 자, 다음은 10월 9일 걸 보겠습니다. 사원 김영숙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습니다.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이것을 전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 전부 더 해볼까요? 24만원에 29만원에 49만원이네요. 49만원. 만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정산했으니까 회사에 입금했겠네요.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이 만원이고 차변의 여비교통비가 이만큼이고 대변은 가지급금이 이만큼이 되는 거죠. 가지급금을 정산할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차변의 가지급금 잡았지 않습니까? 출장 간 사원이 돌아오면 대변의 가지급금이 가는 거예요. 자, 대변 가지급금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 날짜 9일로 바꾸시고 4번 대변의 가지 134번 김영숙 31,113번 밑에서 보면은 업무 가지급금 정산 대체라고 하는 6번 문제가 있어요. 6번 그 적요가 있어요. 요거 쓰시는 게 딱 좋습니다. 50만 엔터하고 차변에 101번 현금 방향키로 쭉쭉쭉 만원 또 차변에 여비교통비 거래처 안 넣어도 되고 업무 가지급금 1번 적요 있네요. 1번 적요 좋네요.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 그것이 49만원. 현금의 적요에는 출장여비 정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주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적요는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고쳐서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대변의 가지급금 자산 감소,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차변의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 의해서 손익계산서로 비용으로 49만원이 가고요. 자산이 10만원 증가하고 자산이 50만원 감소하는 그런 거래입니다. 잘 따라 하셨죠? 자, 이제 10일날 거래는 어떤 거래인가요?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40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 네. 자, 40만원을 7일날 가져갔었는데 가지급금으로 이만큼 정산을 했다는 겁니다. 자, 숙박비 15만원에 항공료 더하면은 42만원 47만원 사용했네요. 자, 가지급금 가져간 건 40만원입니다. 그럼 오늘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으니까 대변의 현금이 되겠죠. 아까 김영숙 씨는 현금 만원을 남겨왔으니까 차변의 현금. 자, 김상진 부장은 7만원을 더 쓰고 왔기 때문에 7만원 맞나요? 15만원 20만원 네, 맞죠? 7만원을 더 사용했기 때문에 대변에 김상진 부장한테 7만원을 현금으로 더 주었겠죠. 자, 그러면 대변은 가지급금 40만원에 현금 7만원, 차변은 여비교통비 47만원이 되는 것이죠. 자, 입력합시다. 10월 10일
차변에 여비교통비 1번 적용 괜찮을 것 같고요. 47만원. 대변에 가지 가지급금 김상진 104번. (6번) 적용. 업무가지급금 정산대책 40만원. 또 대변에 101번 현금 출장 여비 정산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만원. 네. 여러분 시험에서는 적요는 채점 안 합니다. 시험 볼 때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적요 외에는 적요를 입력하지 않을 거예요. 네, 유형상사 연습할 때까지만 적요 입력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고요. 예, 뒤에 이제 기출문제 풀 때는 적요는 아예 입력을 안 하겠습니다. 자, 차변의 여비교통비 47만원, 대변의 가지급금 40만원, 대변의 현금 7만원인데요. 이것을 거래의 결합관계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거래의 결합관계.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박미경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차변의 여비교통비는 뭐죠? 비용 발생. 네, 비용 발생이 되죠. 요 대변의 가지급금하고 현금은 뭐가 되죠? 자산 감소. 네, 두 개가 다 자산 감소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거래의 결합관계를 여러분이 정리가 가능해야 되고요. 이 거래로 인해서 당기 순이익은 47만원 감소하게 되고요. 영업이익도 47만원 감소합니다. 만약에 매출 총이익이 47만원 감소한다.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이것이 판매관리비이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만 빼는 것이니까 영업이익부터 관련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꼭 암기해야 된다고 여러분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해 드렸을 거예요.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 각도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보기를 써서 1. 매출 총이익 47만원이 감소한다. 2. 영업이익 47만원이 감소한다. 3. 법인세 차감전이익 47만원이 감소한다. 4. 당기순이익 47만원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기를 4개가 있다면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면 1번. 매출 총이익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이건 판매관리비예요. 판매관리비이기 때문에 판매관리비는 영업이익부터 영향을 줍니다.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이익,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봤고요. 다음에 10월 11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원이 부족하네요. 10월 11일 날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자, 부족했으면 장부를 고쳐야 되죠. 예. 부족하니까 장부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장부에서 대변에 현금을 적어야 되죠. 차변에
무슨 비용인지를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합니다. 부족하다 그러면은요, 대변의 현금이 돼요. 부족하다 그러면.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1일. 날짜 고치시고, 대변의 현금이니까, 이, 출금전표를 써도 되는데,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금전표 하지 마시고, 그냥 대변의 101번 현금, 거래처 없고, 저교에는 현금 부족 발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5만원 차변 현금 과부족 141번 거래처 없고 네 적용은 엔터로 복사하고 가면 되죠. 5만원 자 이제 12일로 가볼까요? 넘어가서 자 12일날 말이죠. 하루 만에 그 5만원 현금과 부족 처리한 것이 확인이 됐네요. 사무실 직원의 야근 식대였대요. 그러니까 판매관리비에 야근 식대니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죠. 복리후생비로. 그러니까 아까 현금 과부족 차변에 적었으니까 대변에 이제 현금 과부족으로 가는 거고 차변에는 비용 발생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리후생비는 사무실 직원이잖아요.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해야 돼요. 자 10월 12일 날짜 입력하시고 3번 차변의 복리후생비 811번 저교에다가 직원 야근 식대 금액은 5만원 4번 대변에 현금 과부족 141번 여기는 현금 과부족 대체 이렇게 5만원 어제 확인된 거 어제 거를 대체시킨다 이거죠. 대변에 적어서 이제 현금 과부족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3일 거로 가보겠습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보다 3만원이 많은 것이 발견되었네요. 많으면 차변에 현금 잡아야 돼요. 그 원인을 아직 알 수 없다. 대변이 현금 과부족이 되는 겁니다. 자 많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에요. 자 입력합시다. 10월 13일 차변에 현금 저교에는 현금 과잉 현금이 남는다. 현금 과잉 이렇게 써줘도 돼요. 3만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141번 저교에 현금 과잉 그대로 엔터로 복사하고 가시고 3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4일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9월분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으니까 이체시켰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야 되겠죠. 자, 급여 지급할 때 징수했던 이 원천 징수했다는 얘기예요. 요 22,000원은 개정 과목을 이거는 대변이 보통예금인데 차변 개정 과목이 뭘까 하는 거죠. 유진아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차변의 개정 과목은 뭘까요? 급여 지급할 때 징수한 거 22,000원. 잘 모르시겠어요? 유진아 씨 마이크가 아마 마이크 볼륨이 너무 낮은가? 음성이 안 들리네요. 뭐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나중에 한번 스피커 점검해 보세요. 예. 자, 신화자 씨. 자, 소리가 안 들렸으니까 이거 개정 과목이 뭐죠? 신화자 씨. 급여 지급할 때 징수한 거. 신화자 씨 마이크 켜시고. 나 보지도 않았는데. 어? 대변의 보통예금. 아, 대변 보통예금은 약간 얘기했고. 예수금 22,000원. 예, 예수금이죠. 예수금. 예수금입니다. 네. 자, 입력해 보세요. 자, 10월 14일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 처리합니다. 적요는 없네요. 자, 적요는 소득세 납부 22,000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보통 엔터로 소득세 납부 복사하시고 22,000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에 예수금은 부채 감소입니다.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이죠. 부채 감소와 자산 감소 결합 관계가 형성이 되죠. 차변 요소에 부채 감소 있고 대변 요소에 자산 감소 있잖아요. 네. 분계는 항상 거래의 8요소 내지는 10요소에 적합한지 확인하면서 분계하셔야 됩니다. 자, 15일 걸 보겠습니다. 지점 확장을 위해 강남 빌딩과 월세 계약을 작성하고, 지점 확장을 위해서 아마 사무실을 냈다는 거죠. 빌렸다는 거죠. 보증금 1,00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1,000만원 이체 지급했습니다. 강남 빌딩에다가. 네. 그러면 대변에는 보통예금이에요. 대변에는. 자, 그러면 이 보증금은 차변에 개정 과목이 장현희 씨. 개정 과목이 뭘까요? 차변에 오는 개정 과목. 임차 보증금이요. 예, 임차 보증금입니다. 자, 10월 15일 거 이렇게 입력합니다. 차변의 임차 보증금 962번입니다. 이거 자산이에요.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거래처 강남 빌딩 코드 꼭 넣어야 돼요. 강남 빌딩 맞죠? 네. 적요는 1번 사무실 임차 보증금 1,000만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엔터로 사무실 임차 보증금 지급이라는 거
복사하고 가면 됩니다. 10,0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거래 후 결합관계 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차변의 임차보증금은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 자산 증가와 자산 감소가 있어서 자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유동자산은 감소하고 비유동은 증가하고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유동자산은 감소하고 비유동자산은 증가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10월 15일 15일까지 했는데 벌써 지치네요. 자, 16일 가보겠습니다. 10월 16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원이 입금이 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네. 뭐 실제 실무라면 원인을 밝혀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가수금으로 잡습니다. 가수금, 부채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오면 차변에는 보통예금, 대변에는 가수금이라는 이것도 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임시 계정으로 설정해 두는 겁니다. 가수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대변의 가수금 이렇게 입력합시다.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차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200, 대변의 가수금 200만원. 자, 차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증가입니다. 자산 증가. 아시죠?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자, 대변의 가수금. 유다솜씨, 대변의 가수금은 뭘까요? 거래 후 결합관계가 대변, 가수금. 가수금.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본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요거 부채입니다. 가수금은 부채예요. 그래서 부채가 대변에 기록됐으니까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채 증가 이렇게 됩니다. 네, 부채 증가. 대변의 가수금, 부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원인 모를 돈이 들어오면은 일단 부채로 인식하면 돼요. 대변이 가수금이고 차변은 자산 증가. 우리 돈이 됐지만 이건 원인을 모르니까 일단 부채로, 임시로 부채로 잡아두는 거죠. 가수금은 부채다. 기억하십시오.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17일 거 한번 볼까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 원은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 180만 원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0만 원 이미 확인이 됐답니다. 하루 만에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가수금 부채 감소를 차변에 적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다 요 두 개 적으면 돼요. 외상매출금하고 계약금을. 자, 17일 날 날짜 바꾸시고 차변에 이제 가수금이 와가지고 부채가 감소됩니다. 외상매출금은 안동상사 코드를 꼭 넣어야 돼요. 자, 계약금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가수금 200만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180만원, 대변의 선수금 2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결합관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합관계 장세민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차변의 가수금은요, 차변의 가수금은 아까 가수금이 부채라고 그랬습니다. 부채 감소요. 네, 부채 감소고요. 자, 대변의 외상매출금은요, 외상매출금 대변에 기록하면 외상매출금이 자산이죠? 자산이 대변에 갔습니다. 자산 감소. 자산 감소. 자, 그 다음에 선수금. 선수금 대변. 선수금이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아까 선수금 한번 나왔었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선수금. 아까 부채였었는데. 그래서 선수금이 부채니까 부채 증가가 됩니다. 네. 선수금 유동부채예요. 유동부채. 그래서 대변의 선수금은 부채 증가다 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전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차변의 가수금 부채 감소,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자산 감소, 대변의 선수금은 부채 증가 이렇게 됩니다. 어, 18일 거 볼까요?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되었습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됐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빚을 갚은 거란 말이에요. 카드 사용금액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이 와야 될까요? 이정숙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차변에 와야 되는, 차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카드 사용대금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했잖아요. 오늘은 갚았으니까 차변에 오는 거죠. 삼성카드 거래처는. 자, 입력합시다. 10월 18일 3번 차변의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 코드에 삼성카드 저교에서는 미지급금 반제시 보통인출 150만원 대변에 103번 서울은행 4번 저교 괜찮죠? 카드대금 보통예금 인출 150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부채 감소요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 감소요 이러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하고 대금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네요. 카드로 복사기를 샀습니다. 네, 복사기 1년 이상 쓸 수 있는 사무용에서 쓰는 거죠. 1년 이상. 네. 자, 차변 복사기를 계정 과목 뭘로 할지 카드 결제 아까 대변에 이거는 이제 아까 삼성카드 거 갚을 때는 차변에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방금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가야죠. 네.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을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이 어떻게 될까요? 최경숙 씨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차변에 비품. 네. 대변에 미지급금 300만원. 그렇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자, 10월 19일 복사기는 비품입니다. 거래처 그냥 지나가시고 비품을 카드로 지급했죠. 네, 아니 여기다 저교에는 뭐 복사기 구입이라고 쓰는 게 맞죠. 복사기 구입. 금액은 300만원이고요. 대변 미지급금 삼성카드 거래처는 네, 복사기 구입 복사하고 가면 됩니다. 3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이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최경숙 씨 이거를 거래의 결합관계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차변에 조금 비용 발생인데요. 비용 발생? 자산. 비용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부채 감소? 증가입니다. 예, 증가죠. 네. 한대. 예.
너무 빨리 답변하시려다가 실수한 것 같은데 비품은 비용이 아닙니다.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 비품은 비용이 아니에요.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하고 미지급금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미지급금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합니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손익에는 영향이 없는 그런 거래죠. 이런 거래를.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자, 10월 20일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은 이제 현금이 되는 거죠. 출금조표로 써도 되고요. 35만 원. 자, 그러면 취득세. 차변에 뭐가 와야 될까요? 성옥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량 광고 아니고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잘못하면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라고 답변하기가 쉬운데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트럭입니다. 트럭. 취득세는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보아가지고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회계 원칙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취득세는 세금이지만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보아서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보면 안 돼요. 자, 10월 20일 차변의 차량 운반구 208번 거래처 없고 저교에는 트럭 구입 트럭 취득세 $35만원 대변은 101번 현금 출금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현금 차대변으로 해도 돼요. 위에 거 복사하고 가시고 35만 한 줄로 출금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차량 운반구 자산 증가 차량 운반구가 유형자산이니까 대변의 현금이 자산이죠. 자산 감소. 그래서 자산 총액에는 변화는 없지만 비유동 자산은 증가하고 유동 자산은 감소했죠. 네. 자, 10월 20일까지만 하겠습니다. 10월 20일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